여러분, 아마 오늘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에도 그 차를 타고 아주 평온하게 지하차도를 지나치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네, 뭐 아주 일숙한 일상이죠. 맞아요. 매끈한 아스팔트 위를 달릴 때면 뭐랄까, 모든 게 완벽하게 통제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흔들림도 없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달리는 그 평온한 도로 바로 아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수십 미터 땅 속에서는 아주 거대한 하중과 자연의 늪 사이에서 숨막히는 공학적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늘 단단할 거라는 건 정말 큰 착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단순히 흙을 파내는 걸 넘어서 땅을 아예 개조하고 설계하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오늘 다룰 핵심 문서인 지하차도 연약지반 계량 핵심 가이드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하차도라는 구조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콘크리트 박스잖아요. 그렇죠. 엄청 무겁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덩어리가 두부나 물기를 잔뜩 먹으면 늪처럼 무른 흙, 즉 연약점 토층 위에 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의 섭리대로라면 푹 꺼져버려야 정상입니다. 다음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마주친 무서운 단어가 바로 그 꺼짐 현상, 공학 용어로 치마 현상이었어요. 위에서 짓누르는 하중이랑 밑에서 못 버티는 연약한 흙이 만나는 순간 벌어지는 재앙이더라고요. 네, 침화. 무서운 적이죠? 쉽게 말해서 약간 그 물 꽉 찬 스펀지 위에 무거운 쇳덩이 상자를 툭 올려놓은 것 같은 상태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스펀지가 찌그러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거요. 네, 땅이 한 번에 균일하게 가라앉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스펀지 어느 한쪽이 더 무르면 한쪽으로 확 찌그러지며 기울어지겠죠? 이것을 부등치마라고 부릅니다. 아, 짝짝이로 가라앉는 거군요. 맞아요. 왼쪽은 10cm 가라앉고 오른쪽은 2cm만 가라앉으면 구조물이 완전히 휘틀리고 찢어지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에게 이 부등치마는 절대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자, 이제 3번과 4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서운 부등치마를 막기 위해 공학자들이 꺼내든 두 가지 무기, 치환공법과 DCM 공법이 나오는데요. 네, 연약지반 계량의 양대산맥이죠. 저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을 보면서 딱 그 치과 치료가 떠올랐어요. 치과요? 재미있는 조건이네요. 치환공법은 얕은 충치를 드릴로 시원하게 파내고 튼튼한 금으로 채워넣는 그런 직관적인 방법이고요. 반면에 DCM 공법은 충치가 너무 깊어서 썩은 잇몸뼈 아주 깊숙한 곳까지 촘촘하게 임플란트 기둥을 심어서 같이 버티게 하는 방식이랄까요? 와, 치과 비유가 핵심을 아주 잘 짚어냈네요. 4번 슬라이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치환공법은 3m 이내의 얕은 심도에서 굴착과 즉각적 지지를 위해 쓰이지만 그 파낸 불량토가 폐기물이 된다는 단점이 있죠. 아, 쓰레기가 나오는군요. 네, 반면에 임플란트라고 하셨던 DCM은 최대 30m 깊이까지 들어가며 부등심화를 억제하고 파내는 흙이 없어서 폐기물 없는 치환경적 공법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5번 슬라이드에서 치환공법의 구체적인 과정을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 불량 지반을 장비로 제거해서 공관을 낸 다음 아주 튼튼한 양질토나 빈배합 콘크리트를 투입하는 3단계 과정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명쾌해 보입니다. 나쁜 흙 빼고 좋은 흙 넣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6번 슬라이드를 보면 갑자기 엄청 복잡한 공식이 나옵니다. 하하, 네, 수식들이 좀 나오죠. 총 치마량 대문자 S는 즉시 치마와 1차 안밀 치마의 합이라고 나오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운전하시면서 수학 공식 이야기 들으시면 일단 머리부터 아프실 텐데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건가요? 복잡한 수식 이면의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진흙탕 밟았을 때 발이 푹 빠지는 순간적인 찌그러짐, 그게 바로 즉시 치마입니다. 아, 푹 꺼지는 거요? 네, 반면에 안밀치마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치마예요. 젖은 수건에서 물 짜내듯 차를 꽉 쥐었을 때 물이 찔끔찔끔 스며나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점토층의 물이 아주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쪼그라드는 현상입니다. 아, 젖은 수건 짜기.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수많은 변수 중에 왜 유독 탄성계수라는 값 하나만 그 다짐도의 핵심이라며 강조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는 이 변수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그게 사실 현장에서는 완전히 생사결단과 같은 문제거든요. 생사결단이요? 네, 즉시 치마를 막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새로 채워 넣은 흙을 얼마나 꽉꽉 다져 넣었느냐, 즉 탄성계수 확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대충 부어놓기만 하면 속이 비어서 푹 꺼져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흙을 얼마나 쫀쫀하고 단단하게 밀어붙였느냐, 그 작업자의 땀방울이 저 탄성계수 숫자 하나에 들어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하지만 이론과 달리 현장의 현실은 7번 슬라이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종이 위에서야 열심히 다지면 그만이라지만 땅을 빠니까 압력을 못 이겨서 주변 땅이 솟아오르는 히빙 현상이 생긴다면서요. 맞아요. 연약 지반은 물처럼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현장 엔지니어들은 땅 파기 전에 시트 파일이라는 강철 가시설을 깊게 박아서 강력하게 쉴드를 칩니다. 지하수 쏟아져 들어와서 수중에서 시공할 때는 어떡하죠? 물속에서 흙을 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흙다짐을 포기하고 빈 배합 콘크리트를 부어버립니다. 다짐 분량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수중에서도 상대 다짐도 95% 이상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거든요. 굴착도 처리 곤란 문제도 그냥 버리지 않고 현장 내에서 고화 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방어한다고 나오네요. 엔지니어들의 임기응변이 대단합니다. 네, 악조건 속에서도 기어코 해답을 찾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얕은 층은 해결됐고 더 깊은 곳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이제 8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깊은 곳의 문제를 해결하는 DCM 공법입니다. 네, 30m 깊이의 흙을 파내고 버리는 건 불가능하니까 거대한 드릴 같은 교반기를 깊게 찔러 넣는 방식입니다. 파내지 않고 시멘트 밀크를 뿜어내면서 그 자리에서 막 섞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원지반과 섞어서 원기둥 형태의 계량체를 만들게 되면 깊은 곳까지 무른 흙과 튼튼한 시멘트 기둥이 혼재된 복합 지반이 형성되죠. 네, 여기서 9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유레카를 외쳤는데요. 치환율이랑 응력 분당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딱 스프링 매트리스 같더라고요. 오, 매트리스요? 네, 청취자 여러분. 푹신푹신한 솜이랑 단단한 쇠스프링이 섞여 있는 매트리스를 상상해 보세요. 푹신한 솜이 연약 지반이고 쇠스프링이 단단한 DCM 기둥인 거죠. 아주 훌륭한 시각하네요. 계속해 보시죠. 무거운 사람이 누우면 처음엔 솜이 살짝 눌리겠지만 결국 체중을 버텨내는 건 단단한 스프링들이잖아요. 땅속에서도 위에서 하중이 내려오면 무른 흙이 아니라 강성이 큰 계량체, 즉 기둥 쪽으로 힘이 확 쏠려서 떠받친다는 거죠. 완벽합니다. 심은 언제나 더 단단한 곳으로 집중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거를 응력 분담비가 1보다 크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럼 다음 10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강성의 블렌딩, 그러니까 등가 탄성계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등가 탄성 계수는 무른 원지반의 강성과 아주 단단한 기둥의 강성이 치환율에 따라 어떻게 섞여서 최종적인 탄성을 만들어내는지 일종의 슬라이더 같은 겁니다. 아, 기둥을 100%꽉 채우면 단단하겠지만 돈이 너무 들고 너무 듬성듬성 넣으면 부러지니까 가장 최적화된 블렌딩 비율을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술적인 조율이죠. 하지만 11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완벽해 보이는 이 DCM 공법도 약점이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지하에서 작업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미고결이나 강도 저하를 막으려고 실내 배합 시험을 철저히 하고 목표 강도도 정해놓고요. 네, 시공 중에는 센서 달아서 RPM을 자동 계측합니다. 게다가 주변 흙 밀려 올라가는 거 막으려고 하나 건너뛰어서 뚫는 도약식, 그러니까 스킵 시공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둥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는 콜드 조인트 결함을 막아야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무조건 24시간 이내에 중첩 시공, 그러니까 오로랩을 해야 한다는 거. 와, 거대한 장비 움직이면서 시멘트 굽기 전에 끝내야 하는 엄청 치열한 타이버텍 상황이네요. 네, 자칫하면 그 틈으로 지하수가 뿜어져 들어와서 끔찍한 싱크홀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피가 마르죠. 네, 그런데 이번 딥다이브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12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KDS 설계 기준 내용인데요. 네, 국가 연약 지반 계량 설계 기준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보고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연구실에서 완벽하게 실험해서 나온 설계 강도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걸 현장 강도로 적용할 때는 2분의 1에서 심지어 4분의 1까지만 깎아서 적용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공학자들은 원래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99.9% 가성비 뽑아내야 하는데 자기가 찾은 정답을 25%로 후려치다니요? 이건 너무 가혹한 페널티 같습니다.
네, 숫자만 보면 가혹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공학자의 뼈아픈 겸손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공학자의 겸손이요? 공학의 최우선 가치는 생명과 안전이거든요. 땅속은 연구실과 다릅니다. 지하수도 흐르고 흙의 성질도 제각각이라 교반기가 돌아가도 시멘트가 완벽히 섞인다는 보장이 없죠. 아, 그러니까 컴퓨터 계산이 자연 앞에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시공 조건이 불량해서 강도가 안 나오는 구간이 있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엄청난 안전계수, 보전계수를 부여하는 철학적 의미가 담긴 겁니다. 와, 수많은 시민의 생명이 오가니까 족쇄를 스스로 채워서라도 안전을 담보하는 거네요. 정말 숙연해집니다. 자, 이제 13페이지 매트릭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치환이냐 DCM이냐 최종 선택의 순간이네요. 네, 가로축인 지하수위 및 부등치마 제어 요구도와 세로축인 심도에 따른 결정 가이드입니다. 표 좌측 상단을 보니까 얕고 즉각적인 지지가 필요하면 치환 공법을 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우측 하단, 그러니까 아주 깊고 정밀한 치마 억제가 필요하면 DCM 공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적의 무기를 고르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14번 슬라이드입니다. 지하차도의 절대적 안정성은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한 결론이네요. 네, 절대적 안정성은 결국 등가 탄성 계수 같은 정확한 치마량 산정 설계와 시공 후에 코어링을 뜨거나 RPM을 실시간 계측하는 정량적 품질 관리가 결합해야만 완성된다는 결론입니다. 완벽한 이론적 계산과 현장의 치열한 확인 작업,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만 자연을 이겨내는 도로가 탄생하는 거군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현장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그 기반에 깔려 있죠.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길에 평온한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실 때 한 번쯤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스팔트 아래에 대자연의 변수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4분의 1로 낮춘 그 겸손한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24시간 타임어택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콘크리트 스프링들이 우리를 버텨주고 있다는 사실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 엉뚱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세운 이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들, 흙이랑 한 몸이 돼서 파내지도 못하잖아요. 만약 수백 년 뒤에 우리 도시의 형태가 완전히 바뀐다면 미래의 인류에게 이 기둥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아, 30m짜리 거대 인공 유적 같은 거네요. 네. 고대 로마 유적처럼 경이로운 공학적 유산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새로운 지하 도시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제약과 골칫거리로 다가갈지 오늘 우리가 안전을 위해 심어놓은 이 수많은 닷들이 미래엔 어떤 풍경을 만들어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운을 남기네요. 이번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